자, 3월 고2 문항 영역이네요. 이태준의 점경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 볼게요. 이태준의 점경이라는 현대 소설이고요. 윗글에 대한 이해.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시점 생각하면 되겠고. 자, 40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와 관련된 전차 소리 포인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42번 박스 문제가 있네요. 자, 42번 박스는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1930년대 경성에서 상품 진열창은 당대의 인간 군상을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위에 작품에 상품 진열창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구분이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는 도시의 곳곳을 배회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자, 체화라는 것은 몸으로 익혔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그럼 자기한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돈이 되겠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목격한 것과 이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도시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한편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면모를 암시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위에 배경이 1930년대 경성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돈 가진 사람만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아이의 시각에서 푼다는 점이죠. 그쵸?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인물, 주요 인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품을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읽으면 좀 편합니다. 서술상 특징을 잡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자, 소설의 목소리, 사건의 이야기 전달자는 서술자죠. 그래서 서술자 위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점을 잡아야 되겠고요. 시점은 1인칭과 3인칭으로 구분이 되고 이 시점 공부는 여러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소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작품 속에 나가 있으면 1인칭이고 자기 이야기하면 주인공,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관찰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만 묘사하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경우에는 심리까지도, 인물의 심리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묘사 부분 여러분들 챙겨가면 돼요. 묘사는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인물 묘사 같은 경우에는 내면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양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배경 묘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소설의 3요소 뭐였습니까? 주제, 구성, 문체죠. 주제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문체는 글을 쓰는 스타일이죠. 구성의 3요소가 뭐였어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물과 배경을 체크를 해라. 이게 구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뭘 합니까? 인물들 사이의 갈등 정리해 주시면 되죠. 이 갈등이 뭐예요?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의 틀이에요. 문제 풀 때 지문을 분석하는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에 좀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소설 좀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런 틀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껏 자유롭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를 뽑아내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이런 틀을 하나 갖추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태준의 점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한 아이가, 자, 우리가 박스에서 봤던 겁니다. 경성에 있는 화신백화점 진열청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 쫓겨난다. 자, 진열창 안의 상품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박스에서 봤습니다. 저건 뭘까? 아이의 눈은 또 쌍꺼풀이 졌다. 자, 벌써 시점이 나왔어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쵸? 어떻게 파악합니까? 작은 따옴표는 인물의 생각을 나타내잖아요. 그쵸?
생각을 제시를 합니다. 인물 생각을.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네요. 아이의 눈은 또 쌍꺼풀이 졌다. 과자, 과자꽉들. 곽은 상자란 뜻이에요. 아이의 상큼한 턱 아래에서는 아직 연물지도 않은 거랭이 뼈가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뭐? 4원 20전? 저거 한 가게? 자, 이게 돈이죠. 예, 아까 우리가 박스를 통해서 짐작했던데요. 아이는 돈이 없어요. 아이는 멍청하니 서서 지전 넉장하고 지전 종이돈 지폐 10전짜리 두 잎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는 마음은 이내 꿈속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을 일으켰다. 자, 그러니까 이 돈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기를 잃은 머리,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돈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얘기죠. 한 달에 80전씩 석 달째 월사금 2원 40전이 변통되지 않아서 변통은 이제 빌리는 겁니다. 우등으로 6학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보통 학교를 그만두고 만 것.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이가 여러 가지 추억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좁쌀값 20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장날 읍바닥에서 상토를 끄들리고 뺨을 맞았던 것.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후산을 못했는데 약값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와주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가신 것. 자,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것들이. 요렇게가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이 되는 겁니다. 아이는 눈물이 핑 어리고 말았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꽉들이 극락에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를 보였다. 이제 극락은 뭐 천국 천당. 예. 엄마, 아이는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네 옆에서 언제든지 봐줄게. 이 돈으로 어서 뭐든지 사 먹어. 하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어디 어머니? 하고 둘러보면 어머니는 간대었고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린다. 자, 전차 소리 포인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전차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떤 상상, 그렇죠?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쨌든 이 상상에서 깨게 하는 소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 과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마침 그래 너 이거 사 먹어 뭐든지 사 먹어 라는 그것을 지금 좀 환상, 상상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전차 소리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계속 보겠습니다. 아이는 저는 몰라도 남보기엔 한편 다리를 약간 저렸다. 아이고 불쌍한 아이군요. 그건 발목을 삐인 때문은 아니요. 힘에 붙인 먼 길을 여러 날 계속해서 걸어서 한편 발바닥이 부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이의 처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걸겠죠. 아이는 향방 꼭 그러면 방향이죠. 향방 없이 길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동공원까지 갔다.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걸은 겁니다. 그러다가 탑동공원까지 갔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호 독본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 쉬는 데라는 생각은 나서 여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들어갔다. 먼저 눈에 뜨이는 건 실과 장사들이다. 실과 장사들. 실과는 이제 과일. 광주리마다 새로 따서 과분이 뽀얀 포도와 배와 사과들의 수북수북 담긴 것들이다. 아이는 하나 먹었으면 하는 욕심을 미쳐 나지 못했다.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창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났다. 그리고 웬 양복 한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섰는 것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창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자, 그러면 이때 더 헐벗은, 자기보다 더 헐벗은 아이, 거지가 되겠네.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껍질을 받아 먹으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죠.
그는 바짝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먹는 잎과 껍질을 질겅질겅 씹는 아이의 입을 보고서야 그제는 바짝 말랐던 입안에 침기가 서리고 목젖이 혼자 몇 번이나 늘름거렸다. 쟤처럼 껍질이라도 먹었으면. 주위를 둘러보니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그리로 갔다. 한 걸음만 나서면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 껍질에 손이 닿을 만한 데서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는 반대로 뒷짐이 젖었다. 배 껍질은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 하는데 아이의 뒷짐 젖은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쉽사리 껍질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는 배를 깎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조선 두루마리에 빛 낡은 메꾸 모자를 쓴 어른인데 눈이 조그맣고 8팔자 수염이 달린 얼굴이다. 저희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걸 알아줬으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주었으면 하는데 그 8팔자 수염이 한번 찡긋하면서 입이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배의 한편 모서리를 덥석 물어 뗀다. 아이는 깜짝 놀려 그 사람의 발 앞을 내려다보았다. 저런. 아이는 소리 지를 만치 낭망하였다. 그 두껍게 벗겨진 배 껍질이 그새 흙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넓적한 구두발로 그것을 짓이겼고 작은 두 눈을 해끗거리며 요걸 바라고 썼어 하는 듯한 멸시를 아이에게 던지는 것이다. 아이는 얼굴이 화끈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 자, 그러니까 이 8팔자 수염은 어때요? 어떤 굉장히 좀 인색한 사람이죠. 그 껍질마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구두발로 이렇게 짓이겼죠. 무슨 까닭일까?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백양나무 밑으로 가서 생각해 보았다.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건데 남도 못 먹게 할 게 뭔가? 아이는 한참 만에 까부러지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가다듬는 까부러진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막 잃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가다듬는다.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 남녀가 섰는데 장승. 옛날 뭐 마을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을 입구에 뭐 이런 거를 만들어놔요. 뭐 천하 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큰 나무들을. 자, 서양 사람 남녀가 섰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만한 도시락, 벤또만한 새까만 가죽갑을 안고 거기에 붙은 안경만한 유리알을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았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움큼 들고 와 질겅거린다. 가만히 보니 그 서양 사람의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낸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촬영하는 거죠? 옛날 촬영 기계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와 좀 자기를 지금 촬영하고 찍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모여 앉히고 놀릴 것인 줄은 알 리가 없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알지 못할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쏠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다. 그래서 일어나 달아나려 하니까 웃기만 웃었던 서양 여자가 얼른 손에 들었던 새빨간 지갑을 열더니 은전 한 잎을 내던진다. 돈. 그때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을 스치자 나는 듯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오전 한 잎에 달려든 것은 자기만 아니었다.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섰던 아이는 물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가 달려들었고 그 어른의 직가다비시는 발은, 자, 직가다비는 이제 일본식 그 슬리퍼라고 해야 되나? 일본식 그 샌들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의 손보다도 먼저 그 백동존을 눌러 덮쳤다. 두 아이는 힐끔하여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돈을 밟은 직가다비 발의 임자는 의외에도 돈은 얼른 지불려 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틀고 서는 서양 사람을 금세 달려들어 멱살이나 잡을 듯이 부릅뜬 눈을 노리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 직가다비 임자는 어때요? 화가 났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 부부는 이내 기계를 아는 채 돌아서 다른 데로 갔고 이 사람은 그제야 돈을 짚더니 무어라가 중얼거리면서 한길 쪽으로 보이지도 않게 팔매를 쳐버렸다. 팔매 친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가다비 바르기 임자는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아이들의 이 궁핍한 삶, 어려운 처지를 이걸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 흘긴 눈으로 두 아이와 모여 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그도 다른 데로 어청어청 가버렸다. 웬일일까? 웬 사람인데 심사가 그 지경일까? 심사 마음 씀씀이. 아이는 이것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가지지 않으면서 남도 못 집어갖게 하는 것이 이 아이로서 터득하기 어려운 의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박스에서 봤던 것처럼요, 아이가 어떤 도시의 어떤 그 물질, 그렇죠? 그것을 아이의 눈으로 이제 보고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이게 분류된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왜 저러지? 왜 못 가지지? 이걸 왜 버리지?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냥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9번.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자를 교체하여 없습니다. 계속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심리와 의식에 초점을 맞춰 서사 전개하고 있다. 자, 이때 특정 인물은 누굽니까? 아이죠.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인물, 그 인물만 포커스를 맞춰서 인물의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대사, 그리고 생각 등을 묘사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테고요.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서술자가 간접 인용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간접 인용 반복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술자가 동시적 사건들 병치하여, 자, 동시적 사건들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란히 두었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아닙니다. 자신의 체험을 진술한다는 것은 1인칭이에요. 근데 이건 1인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것은 2번이 되겠다. 40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등으로 6학년에 진학한 아이는 월사금을 구할 수 없어 보통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팔각정에 대한 기억과 공헌은 누구나 쉬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는 기웃거림 없이 탑동공을 들어갔고, 웬 양복 한 사람 옆에서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가 사과 껍질을 받아 먹는 것을 본 아이는 허기를 느꼈고, 아이는 남편인 듯한 서양 남자가 활동사진 기기의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아이는 활동사진 기기의 유리알이 자신과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를 번갈아 향하는 것을 알아채고 상대방의 아니죠. 경쟁심 없습니다. 뭐 유일하게 경쟁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긴 건 언제였어요? 바로 이 그 서양 여자가 은전을 던졌을 때 이거를 빨리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41번. 아이와 관련지어 전차 소리에 대해 이해한 내용.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시작되면 알린다. 아니죠? 오히려 저 어떤 상상, 환상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전차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움의 대상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 전환 아니고, 어머니의 기구한 삶의 원인을 깨닫게 한다 아니고, 어머니와의 추억이 어린 걸 떠올리게 한다 아니고, 어머니가 등장하는 환상과 상반되는 현실을 절감, 그렇죠? 42번입니다. 4원 20전이나 한 과자곽을 본 후 수북수북 담긴 실과들에 대한 욕심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맞죠? 아이는 자신을 상품의 향유가 불가능한 부류에 포함, 그렇죠. 두 번째, 아이가 바라던 배껍질을 8팔자 수염을 한 어른이 넓적한 구두발로 지니긴 것은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부류가 그렇지 않은 부류를 멸시하는 도시 비인간성 맞고요. 아이가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의 활동사진 기계를 보고도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지금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활동사진 기계를 보고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떠올린다? 이게 좀 안 맞아요. 이들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나누는 구분을 낯설게 여긴다. 자, 위에서 있는 박스의 기준은 뭐였냐면
자, 그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구분한다고 했지. 뭐 이 서양의 가족과 아이의 가족을 구분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3번의 선지는요, 이게 의미가 없는 내용들을 그냥 묶어놨을 뿐입니다. 네 번째, 배껍질 앞에서 주저하던 아이가 서양 여자가 던진 돈에 비수 같은 의식을 느끼며 달려드는 것에서 아이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 그렇죠? 여덟 팔자 수염을 한 어른과 직가다비 발의 임자 행동에 대해 아이가 제기한 각각의 질문은 두 인물의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의도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면서 도시의 비인간성과 그 이면을 암시하는 건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인물의 행동이 표면적으로 유사한 것이 뭡니까? 내가 못 갖게 했거든. 근데 서로 다름을 드러낸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덟 팔자 수염은 이 아이에 대한 멸시를, 그리고 직가다비발의 임자는 이 아이와 아이보다 더 헐벗은 아이를 촬영하는 이 서양 남녀에 대한 어떤 분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었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태준의 점경 풀이 및 설명을 마칩니다.